자, 이 희곡 시나리오를 여러분 좀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희곡 시나리오에 좀 특징이 있어요. 예, 이것 좀 보면 될 것 같거든. 이거 기안84 웹툰이야. 저작권 때문에 짧게 볼게요. 봐봐.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냥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웹툰 볼 때 우리가 저거 보면서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잖아. 근데 어떤 이미지는 있잖아. 그러니까 저 뭐지? 약간 뭐 유미의 세포들인가 해가지고 머릿속에 뭐 외로움, 뭐 피곤함 세포끼리 막 싸우다가 막 그런 거를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저거를 만화로 웹툰으로 표현하면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웹툰이 언제 있었냐면 여러분의 웹툰이 당연히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지만 라떼는요 웹툰 없었어요. 라떼는 만화책이 있었어요. 만화책.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래야 되냐 저런 뭐 카페 있는데 뭐 만화하고 비디오 빌려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 넷플릭스로 보면 되는데 그때는 넷플릭스가 없었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만화책을 뭐 200원 300원 주고 빌렸어요. 이렇게 보는 거였다고. 지금도 아마 만화책방 아주 좀 번화가 같은 데 보면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옛날엔 그게 동네마다 엄청 많았어요. 그럼 봐봐. 이제 만화는 만화적인 상상력이나 만화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 가지고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생각들을. 그러니까 기안84 막 만화 보면 존나 어이없잖아. 갑자기 패션쇼 하다가 갑자기 막 기린으로 변하고 막 갑자기 목 10m 되고 막 그런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되게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보면서 아 얘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나 보네.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또는 연극을 볼 때 너무 사실적이어도 좀 별로인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사실성 있게 그려주고 묘사하고 설명을 해줘야 그 영화나 연극을 보는 맛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연극이라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일단 배우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자 연극이 뭔지는 알죠? 연극. 무대가 있고 뒤에 무대 장치가 있고 배우들이 공연을 하는 거, 연기를 하는 거. 반면에 영화 같은 경우는 CG를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지만 연극은 그게 되게 힘든 거야. 그러면 연극 같은 경우에는요. 작가가 혹은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마지막에 뜬금없이 이런 대사가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됐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할머니가 기안84 웹툰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할머니가 여러분한테 기안84 웹툰을 물어보는 거야. 얘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뭐야 이게? 우린 보면 알잖아. 그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100년 뒤에는 이 기안84 웹툰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서 여러분 내신 시험에 치러질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웹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옛날에 뭐가 있었냐? 옛날 사람들은 뭘 보면서 재밌었고 뭘 보면서 시간을 때웠냐? 우린 지금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잖아. 웹툰도 보잖아.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시간을 때웠던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냥 그거일 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신 대비로 나름대로 막 열심히 밑줄 치고 외우고 했겠어요. 그런데 사실 뭐 그것도 필요한 거라면 필요한 거고 내신 대비로 열심히 하시고 자 내신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때려 외웠다면 그게 아니라 이게 왜 그렇게 필기들이 정리가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랬을 때 문제들도 어떻게 풀리는지 좀 느낌을 볼 거야. 자 봅시다. 자 남자의 대사를 볼게. 근데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어쨌든 이건 문학이라는 학이잖아. 그러니까 학문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술로도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를 시험이라는 체계 안에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한테 원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게 항상 얘기했지만 특히 줄거리가 있는 서사 장르는 일단 줄거리 파악이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줄거리라는 거는 영화를 2시간, 3시간 봐야 아는 거잖아 사실은. 예고편을 봐도 되겠지만 뭐 스포일러를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우리가 줄거리를 파악하자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우리 영화 중간에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초반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초반부에서
학문이자 예술로 봤을 때 꼭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세팅이고, 잘 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영화, 막 예술 영화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영화는 초반부에 조금만 도입만 봐도 예를 들면 뭐 어벤져스야. 그러면 우리가 앞편을 보진 않았더라도 초반부 5분, 10분 보면은 이게 무슨 흐름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뭐 스파이더맨 1, 2, 3를 봤어. 근데 나는 1, 2를 안 봤지만 3를 봤는데 1, 2에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 보구나 느낌을 아예 안 봤더라도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특히 수능에 출제를 하는데 이거를 막 2시간, 3시간짜리로 낼 수가 없으니까 5분, 10분, 20분으로 풀 수 있게끔 내려면요. 초반부에다가 이거를 딱 때려잡아줘서 흐름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놓쳐버리면 뒤쪽 어차피 읽어봐야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전형적이야, 사실은 진짜. 잘 생각해봐. 자, 우리가 뭐 지금 요즘 영화 뭐 하냐? 마동석 나온 거 뭐 있어? 범죄도시 2. 뻔하잖아. 이제 마동석이라는 인물이 뭐 경찰이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거의 현실적인 슈퍼 히어로고, 다 두들겨 패고, 그리고 못된 놈들이 있고 범죄자들 때려잡고, 이미 결론은 알잖아, 우리가. 근데 그냥 그거를 되게 여러 가지 재미 요소를 더해서 우리가 볼만한 영화로 만들어주는 거잖아. 주라기 공원도 이번에 하는 것 같던데, 주라기 공원 사실은 진짜 비현실적이잖아. 그런데 우리 상상력을 표현해서 CG로 막 그 공룡도 표현하고, 그냥 거기서 어떤 재미 요소들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해봐. 주라기 공원이 공룡들만 보여줘. 누가 보고, 누가 재밌게 봤겠어요? 보나마나 처음에는 다 해피해. 그냥 보러 왔어. 그래서 갑자기 막 누가 뭐 실수를 했어. 저거 건드리면 안 되는데 꼭 분신이 건드려. 꼭 건드려가지고 거기서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사람들 죽고 뒤지고 도망가고 난리 나다가 결국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뭐 탈출해. 맨날 뻔한 스토리야. 근데 우리는 또 보고 있잖아. 그걸 뻔히 알면서.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서사 장르는 어차피 뻔해요. 어차피 우리 삶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아는 얘기 중에 하나인 거고, 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키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을 거고 두뇌도 급속하게 성장을 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몸이 이렇게 여리여리 했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태어나서부터 막 이 몸뚱이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이를 먹거나 운동을 하면서 체형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요. 매 순간 사람은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 어제와는 여러분이 다른 오늘이고 오늘과는 다른 내일이야. 그리고 그 달라지고 더 나아지는 느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공부라는 게 어느 순간 여러분의 궤도에 딱 올라가면 이거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 오케이, 좋아. 근데 그 궤도는 항상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궤도들이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학교 때 했던 공부들 잘 했고요. 노력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1 때 내신에서 해야 되는 공부들도 있고, 고2, 고3 올라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공부들도 있는 거야. 다만 여러분이 이걸 공부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대학 가서 이걸 공부로 바라볼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왜냐하면 문과는 갈 이유도 없고, 뭐 국어국문 갈 이유는 더더욱 없고, 국어교육이요? 애들도 안 낳는데 교사가 요즘 어디 있겠어? 갈 이유가 별로 없어.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이걸 공부할 일은 없어.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학, 특히 희곡 시나리오라는 것을 공부하기엔, 아니면 읽어볼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끝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 정도 하면 내가 3년 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는 시험에서 만점 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의 느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좀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면 된다는 종착점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반부에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소설, 서사 장르의 구성의 3요소 얘기해. 오케이? 자, 그러면 인물과 관련된 정보는 뭐냐면 성격 요소고요. 내면 심리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자, 마동석을 예로 들어볼게요. 마동석 딱 봐도 이 사람은 근육질이야. 근육돼지. 그리고 경찰이야. 근데 뭐 부패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자기 일에 되게 충실한 사람이야. 이게 성격이야.
이랬어. 이 사람의 특성이야. 성격이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뭐 기질 이런 게 아니라 기질도 포함하겠지만 인물의 특성을 얘기해. 성격이라는 거는.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사건이나 전개들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잡고 이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 예를 들면 마동석이 어떤 사건에 놓였냐. 되게 흉악 범죄를 발견한 거죠. 예를 들면. 자, 근데 봐. 그게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배경이 외국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특수한 환경이 놓일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했던 액션과 우리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른 맛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한두 작품, 네다섯 작품 봐가지고는 잘 안 돼. 근데 10작품, 20작품 쌓여감에 따라서 여러분 이걸 보는 눈이 딱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연습을 딱 해야 돼요. 수학의 유형 연습하듯이 국어도 이런 서사 장르를 읽어가는 연습, 인물 사건 배경을 잡으라는 거야. 자, 그럼 봐. 자, 이런 요소들이 성격 요소인 거죠. 인물에다가 파란색 현관에 칠 건데요. 젊은 사기꾼, 이런 게 다 성격인 거야. 자, 늙은 사기꾼일 수도 있죠. 늙은 성실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래? 젊은데 사기꾼이야. 자, 마침내라는 건 강조 표현이겠죠. 자, 소망이 이루어졌대요. 이런 거는 자, 제가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빨간색 계열로 필기를 할게요. 소망이 이루어졌다. 어떤 사건이죠. 자, 그럼 봐. 젊은 사기꾼이니까 벌써 부정적이고 젊은데 벌써 사기꾼인 거야. 그런데 얘가 사기를 뭐 쳐서 성공을 했나 어쨌든 소망을 이룬 거야. 그럼 어떤 소망을 이뤘는지 그 소망의 대상들을 볼게. 정원이 있는 최고급 저택.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는 잘 안 하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이라는 개념은 당연한 거였고요. 여러분 방이나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당연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막 엄마가 여러분 방 막 함부로 들어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일기 막 함부로 보고 그러진 않을 거야. 일기도 안 쓰겠지만.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모님 인스타 팔로우하거나 뭐 페이북 친구 걸어갖고 막 보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지만 여러분이 당장 20살이 되고 25이 30이 돼서 자, 성인이 됐어요. 내가 이제 서울에서 뭔가 자리를 잡고 싶어. 또는 여러분 해외 나와서 자리 잡고 싶어. 그럼 이제 현실이야. 집이 없어요, 당장. 맞잖아. 그럼 봐. 모든 사람한테 있어서 내가 살 공간, 내가 쉴 공간,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이렇대. 계속 볼게요. 모자와 넥타이. 자, 이런 건 뭐냐? 자, 넥타이는 되게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넥타이는 예를 들면 뭐냐면 조선시대의 양반의 상징이었던 머리에 쓰는 갓 같았던 거야. 그러니까 젠틀맨의 상징이었어요. 오케이? 그 사람의 지위의 상징이야. 호사스러운 의복, 마찬가지죠. 명품, 그 사람의 신분이나 돈, 능력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심지어 하인까지 있어요. 근데 봐, 뭐래? 빌렸대. 소유한 게 아니라 빌렸대. 그럼 이건 사건이지만 동시에 사기꾼이라는 성격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허풍쟁이고 블러핑쟁이고 샤킹하는 거야. 죄송해요. 약간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하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사기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조건이 있었대요. 45분 동안만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자를 꼬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확실하게 넘길 수 있을까? 오케이. 이 최고급 저택을 내 집인 것처럼 해야지. 근데 내가 이 최고급 저택을 빌릴 수 있는 돈이 45분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면. 45분치 딱 빌려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있는 이 공간마저도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기인 거죠. 대신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아까 여자 꼬시려고 얘기했는데 제목이 결혼이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계속 봅시다. 그 얘기요. 그러면서 봐. 이 저택은 45분, 넥타이는 28분, 모자는 19분 50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느낌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느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모자는 몇 분 몇 초 빌릴 수 있어요. 이 느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까? 외로운 것도 기운이 있어야 외롭지 뭐 이러면서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외로움과 뭐 피곤함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예를 들면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가 또는 희곡의 작가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뭔가 느낌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쓴 거야. 어쨌든 근데 봐. 그러나 젊은 사기꾼은 매우 만족했대. 자, 이런 거는 내면 심리라고요. 인물에 대한 정보니까 내면 심리라고 적고 파란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웃어가지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냐면 이거야. 인스타를 왜 하냐. 사실 인스타가 채팅 어플이고 인스타가 뭐라 그럴까, 연애 데이팅 앱이었던 거야. 이었던가 그렇다며 요즘은. 난 잘 몰라요. 인스타 뭐 DM으로 그걸 주고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다며. 요즘은 이제 그래, 팔로우 숫자 되게 중요하다며. 일단 팔로우가 많아야 되고, 또 남자애들은 예쁜 여자애들이 팔로우를 해줘야 딱 그거를 이렇게 다른 여자애들이 팔로우를 좀 넣으면서 이렇게 좀 이제 인기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옛날에 이런 거야. 옛날엔 봐봐. 인스타가 어딨어, 씨발. 그럼 뭐야? 잡지 뒤에다가 저 연애하고 싶어요를 올려요. 나도 그 세대는 아니야. 이건 여러분 엄마 세대일 거야. 나도 그 세대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성 잡지 뒤에다가 예를 들면 저 펜팔하고 싶어요. 저 DM 날려주세요. 저 카톡 아이디 이거니까 연락해줘. 이지랄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즘, 진짜 싫어해, 싫어.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뭐냐면 인스타 주소야. 그 난 뭐 했어? DM 보낸 거예요, 지금. 진짜 딱 이거야, 딱 이거. 이해됐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봐봐. 교과서가요, 3년, 5년마다 바뀌어. 야, 그럼 5년 전 인스타 갔다 오면 벌써 이건 너무 느낌 없어. 야, 5년 전 인스타에서 주고받은 느낌이 어디 있어요? 10년 전에 인스타가 어디 있어? 10년 전에 인스타 안 썼어. 아무도 안 썼어, 우리나라에, 진짜. 10년 전에 페이스북 겨우 썼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교과서에 담기려면 인스타를 담을 수는 없지. 근데 그냥 여러분 딱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인스타 DM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이거야. 인스타에다가 내가 가짜 계정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디 프로필 존나 뽀샵 해가지고 올려. 헐벗은 거 다 올려. 또 막 명품 막 씨발 다 짭이야. 근데 올려. 집 씨발 다 아니 하루 빌린 거야. 다 찍어 다 올려. 막 차 씨발 중고차 어디 사러 가가지고 시승 한번 할게요 해가지고 씨발 사진 다 찍어 올려. 막 해놓고 이제 DM에다 존나 날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여자들이 보고 오씨 이 남자 좀 잘 사나 보네 이러면서 답신이 왔단 그 얘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니? 예나 지금이나 하는 짓은 똑같아. 다만 옛날에는 인스타가 없었으니까 여성 잡지 뒤에 있는 사교란의 주소를 낸 여자. 맞네, 진짜 그 주소네. 자, 이 주소 인스타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부. 왜? 인스타 DM이 없어. 그때 뭐 해야 돼? 핸드폰이 없어. 삐삐도 없어. 우체국 가가지고 전보를 써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인스타 DM 전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내 인스타 DM 날렸더니 DM이 왔어. 맞선. 뭐라고 될까, 이거? 현피? 요즘으로 치면? 현피 뜨러 간 거야, 이제 둘이. 현피라고 써. 알았어, 이제 보러 갔어, 이제. 요즘 뭐라 그러냐, 이런 걸? 인스타 DM으로 서로 주고받고 만나는 걸 뭐라 그러냐. 아무튼 현피 보러 갔어요. 아직도 그것은 이쪽이 바라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왜 아직 안 온다? 이제 약속 장소에 기다리고 있겠죠? 실물하고 과연 푸사가 얼마나 비슷할지 이런 거 상상하면서 있겠죠? 다시 책을 낭독한다. 오겠다 약속한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하인, 시계를 본 채 손가락 5개를 펼칩니다. 딱 5분 지났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책을 읽어 마음을 달려보시다 초조해지기만 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이 남자의 내면 심리고요. 뭐 사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상황이라도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정보를 좀 이렇게 분리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상황이고 그 상황에 따른 반응인데, 자, 이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자,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이 여자를 만나려고 준비한 건 전부 다 내 게 아니고 빌린 거잖아. 늦게 오면 이 여자를 꼬실 수 있어, 없어? 없지.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미 이 젊은 사기꾼은 빌린 것이고 시한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거짓말한 게 다 들통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초조해질 수밖에 없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도 인스타에서 이 짓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4천만 명이면 한 3,900만 명 정도는 다 이러고 있어. 맞잖아. 솔직히 인스타에다가 내 있는, 야, 솔직히 인스타 뽀샵 하나도 안 하고 올리는 사람 손. 다 뭐 필터를 먹이든 뭐를 해가지고 올리고요.
진짜 사진 한 10,000장 정도 찍어가지고 한 2개 올리잖아, 니네. 존나 찍고 있어. 어디 가면 맨날 인스타 사진만 또 30분 찍어. 애들이 말도 안 해. 그냥 인스타 사진 고르구나. 그러는 건 똑같은 거야. 예나 지금이나. 계속 볼게요. 자, 하인 아무 말 없이 책을 뺏어다 버린다. 사무적인 동말이다. 동작이다. 남자가 항의를 했지만 무뚝뚝하게 샤시시기 내밀고. 자, 이게 뭐겠어, 그러니까. 너 빌린 거니까 너 그 책 시간 지난 거다 뺏어갔어.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요즘이야 책이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옛날로 치면 책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장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요즘하고 너무 감성이 다른데, 미안 얘들아. 그러니까 과거에 책이라는 거는 지성의 상징이었고, 이 지성이라는 건 과거 이 사람의 스테이터스예요. 지위라고, 지위.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지위가 뭘까? 뭐 차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옷이 될 수도 있겠죠. 명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야. 시간이 지났으니까 너 빌려간 거 내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당연히 남자는 더 초조해지겠죠. 어쨌든 어떤 상황이야? 상황은 빨간색이야. 상황은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빌린 것을 돌려줘야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됐어요? 별거 없어, 그러니까. 자, 이제 학교 내신 필기는 좀 이거랑 결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설명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수업 이해를 하고 나서 학교 지문 필기든 학교 수업든 더 쉬우세요. 양쪽으로 같이 가져가줘야 돼. 훨씬 효율적이 될 거야. 계속 볼게. 갑자기 너 씨발 사기꾼 새끼야. 너 마기꾼 새끼야. 너 셀기꾼 새끼야. 왜 봐. 얘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마기꾼이었고 셀기꾼이었어요. 야, 너무 확 들어오는데? 갑자기 봐봐. 야, 너무 갑자기 중략하자마자 너 씨발 사기꾼 새끼야 라고 갑자기 좀 딜을 받고,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뭐 하자는 거지 얘들? 일단 한번 대사들 좀 흥미로우니까 볼게요. 너 사기꾼. 그래 나 사기꾼. 이 상걸 잠시 빌렸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돌려줬어요.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털이. 아하. 어떤 상황인지 보이죠 지금. 중략이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냐면, 명시적이진 않지만 이랬을 것 같아 아마. 남자 혀세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고 전부 다 돌려줘야 되고, 그걸 여자가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덤이라는 게 중의적으로 쓰였거든.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덤이라는 게 아마 여자의 이름으로 쓰였을 거고, 동시에 덤이라는 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사면 껴주는 샘플 같은 거잖아. 이런 거잖아. 이렇게 중의적으로 만든 거. 그리고 실제 미국식 이름에 덤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계속 읽어볼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을 빌렸지.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거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갑자기 관객의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건 뭐라 그러니? 방백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러니까 왜냐면 관객과 소통하는 거니까, 또는 관객이 참여하는 장면이라고도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A에서 하고 싶은 남자 얘기는 뭐냐면, 자기 상황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고, 그 변명의 근거로 남들도 다 그래요 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자의 비판이 있었고, 남자의 인정. 하지만 반박을 하는데, 그 반박 근거는 뭐였냐면, 남들도 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인스타 DM으로 이제 만났어. 인스타에 다 올려놨어. 그래서 당연히 여자는 와가지고 얘가 인스타랑 뭐 비슷한 삶을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다 봤더니 다 거짓말인 거야. 너희 사기꾼 새끼야 뭐 이랬더니 반대로 남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나만 사기꾼이냐? 나 사기꾼이야. 나만 사기꾼이냐? 너희 다 셀기꾼이고, 너희 다 인스타에다가
수만 장 찍은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올리고 니네 것도 아닌데 니네 것인 것처럼 올리고 너희도 그러지 않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계속 볼게. 여자 얼굴 애매한 채 걸어나간다. 하인. 서서히 무거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 다가온다. 남자 뒷걸음 친다. 마지막 절규하지 여자말 한다. 나 가진 게 없대. 모두 빌렸던 거래. 너는 어때? 너는 뭘 가지고 있는데? 이거 네 거야? 자, 넌 날 이해할 거야. 라고 이제 약간 질척거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남자가 마지막 설득을 하려는 것 같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내가 당신 물건 어떻게 다뤘죠? 왜 험하게 했었어요? 어딜 망가뜨리고? 아니잖아요.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히 아꼈다 되돌려드렸죠. 내 말을 듣고 있어요? 자, 이 얘기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연극이라는 건요, 관객이 앞에 있고 배우가 무대에 의해서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때때로 관객하고 이렇게 소통하기도 하고 관객의 소품을 빌려오기도 하는 거야. 이게 연극이 하나의 기법이고, 그렇게 하면은 관객들이 그냥 일방적인 이렇게 관객으로서의 자세로 보는 느낌에서 갑자기 참여를 하게 되니까 뭔가 다른 감정과 다른 감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재 중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넥타이예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가지고 관객하고 소통을 한 거죠. 그래서 관객을 끌어들이기도 하면서 그 끌어들이는 거 바탕으로 여자를 설득하는 느낌, 그걸 주는 거고, 넥타이 빌렸고, 이 넥타이를 가지고 또 이 관객과 소통한 근거인 넥타이를 가지고 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봅시다.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남자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남자의 마지막 설득이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개소리를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개소리를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럼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내가 너를 소중히 하겠다. 근거가 뭔데? 자, 내가 빌린 넥타이 막 쓰지 않고 소중히 했잖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물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런 허세끼도 있는 거고, 빌린 성격이다. 결론은 뭐다? 나는 모든 걸 소중히 하겠다. 야, 또 이렇게 나름대로 써보니까 3단 논법 되네? 봐봐. 나는 빌린 넥타이를 소중히 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허세고 빌린 건데, 그러니까 난 너 포함해서 모든 빌린 것들을 소중히 할게. 그런 나름의 논리를 세웠어요. 근데 개소리잖아. 그러니까 그 개소리라는 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됐어? 엉망진창인 소리를 하면 우리가 예능 같은 데서 갑자기 막 옛날 무한도전 같은 거, 요즘도 올라오는 짤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이상한 소리 하면은 뭐 유재석이 정준하 뺨을 딱 이렇게 때린다든지. 근데 웃기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진작에 안 보잖아, 우리가. 근데 예를 들면 뭐 삼행시 하는데 삼행시를 하다 틀렸어. 그럼 반대로 이제 하하가 유재석 뺨을 한 대 딱 때린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런 느낌으로 싸대기 한 대 때린 거야, 이거. 됐어? 그런데 갑자기 여자는 남자랑 갑자기 포옹을 한다고요? 갑자기? 어떤 포인트에서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은 좀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포옹을 했다. 둘이 이제 결혼을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느낌. 왜 이렇게 갑자기 막장으로 가냐? 이게 웹툰도 그러죠. 웹툰. 기안84 웹툰 봐봐. 초반부에 잘 끌고 나가다가 중반부에 이상하더니 마지막 가면 뭔 개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까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작가라서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안에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다고. 기한도 분명히 생각이 있고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장으로 한 번씩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있는 듯이 얘도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결국 정리하면 이거야.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인스타, 카톡 푸사, 솔직히, 정말 솔직히 100% 있는 그대로 잘 안 올리죠. 꾸미죠. 때때로 사기치죠. 뭐 가끔 치는 애들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남자를 꼬시든 여자를 꼬시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들통이 나면 사실 서로 잘 되기 힘들겠지만 또 한편으로 진심이 통하면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새끼 막 이러면서 가려고 했으나 듣다 보니 그래 이 남자가 그래도 진심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잘 이해 안 되지만 그냥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라고 저 나름의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름의 해석은 여러분 나름의 해석도 오케이고요. 학교 내신 필기 해석도 오케이예요. 다만 우리가 외워야 될 건 학교 내신 필기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제가 가는 이런 사고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볼 때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냥 웹툰을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인스타 DM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러면 대강의 스토리나 느낌은 알겠어. 남자가 여자 꼬시려고 거짓말을 쳤고 그게 들통났고 근데 결국에는 진솔하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오케이 했던 것 같다. 자, 그러면 A를 참고해서 기억 미음을 한번 보세요. 좀 뭐 굳이 재미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1번 선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게 주제의식인 거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왜요? 그래. 결국에는 이 남자가 일관되게 이 남자라는 인물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 이 사람의 일관된 내면 심리 계속 뭐야? 모든 것은 빌린 것이고 그래서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남자의 주장 내면 심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계속 뺏어가는 거. 1번 선지 괜찮을 것 같고. 2번 선지 볼게요. 누구도 물건 영원히 사용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아까 1번 선지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2번도. 뭐 발췌독은 해야 되겠지만은. 아니죠. 지금 44의 3번을 보면은 일단 등장인물 3명밖에 없잖아. 남자, 여자, 하인. 하인은 하인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빌린 거 뺏어가는 애고. 그러면 주인공들은 남성과 여성인데 남자와 여자인데 여자는 거기다 사기꾼아 이러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귿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딨냐 디귿? 맞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자. 이런 행동을 보여준 게 뭐겠어?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장면으로 보여준 건 여성의 반응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무시하거나 또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런 여자를 보고 당연히 남자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을 거고. 왜? 여자가 가려고 하니까. 그럼 디귿은 여성의 거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 사기꾼이잖아라고 거절한 걸로 봐야 될 거고 거절에 대한 남자의 반응은 이랬던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당연히 3번 거짓 생각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너 거짓말쟁이네? 너 사기꾼이네? 그냥 갈래 라고 봐야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당연한 좀 사람들의 내면 심리를 읽어냈으면 보였던 선진거고. 근데 여러분이 이 결혼이라는 작품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희곡 시나리오 읽을 일이 없으니까 도대체 뭔 얘기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못 풀었죠. 이젠 이해가 됐으니까 그렇지. 여성의 내면 심리는 그게 아니었겠지. 그 말이 맞으니까 남자한테 거절의 메시지를 보낸 거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여자는 연민이니까 포옹을 한 걸 것이고. 맞죠? 너 사랑해. 나 진솔해. 라고 남자의 진심을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거짓말로 서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거에 실명을 했지만 진실한 마음은 통한다? 굳이 주제의식을 잡아보자면. 근데 어쨌든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난 솔직히 여전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니 그냥 그걸 거짓말로 만들지 말고 실제로 만들어서 실제로 하든지. 맞죠? 뭐 근데 잘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 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학교 내신 필기는 외워서 푸시고 대신에 그 배경이 되는 이해는 오늘 수업을 바탕으로 해보시라는 거. 근데 이해가 쉽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희곡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대한 얘기죠. 무대. 그럼
그럼 봐봐. 여러분이 연극을 본 적이 없을 거야. 연극은 딱 이 느낌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연극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관객인 거야. 제가 배운 거야. 제가 연기를 하는 거야. 끝이야. 이해됐어? 그 되게 제약이죠. 왜? 배경을 바꿀 수도 없고요. 막 조명도 한계가 있고요. 무대 장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제약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대 공간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그 제약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무대 공간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자, 그 제약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없거나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그냥 무대 밖에서 일어난 걸로 처리해버리겠대요. 또 인물의 등장과 퇴장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무대 공간의 개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물의 등장과 퇴장이라는 개념을 사건 전개에 영향을 주고, 세 번째는 무대 공간과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었다.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 설정했다. 이런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관객의 넥타이를 빌린 거. 근데 이 문제 지금 풀었던 문제나 제가 수업한 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작품이 나온 뒤에 교과서에 실렸고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출제하실 거면 무조건 지금 방금 여러분이 푸셨던 이 기출 문제들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교 선생님이 참고하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고 당연히 굉장히 유의미한 공부가 되겠죠. 자, 1번 선제 볼게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전부를 치는 행동은 현재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대상을 통해서 지시된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보면은 남자가 뭐 여기 뭐 어디였었냐 여기? 여기에 보면은 전보를 보냈는데 어떤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2번 선지 하인의 등장과 퇴장은 남자가 빌린 물건들이 하나둘씩 없어진 사건과 결모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봐.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일단 전보를 보내야 여자가 와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요. 상황이고 서사의 촉발이에요. 동시에 사건이기도 하죠. 어떤 사건? 서사를 촉발시키는 사건. 그러니까 1번 선지 세팅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와리가리 발췌되는 선지로 만드는 게 아니야. 되게 정보가치 높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래. 하인과 이런 상황 때문에 남선은 되게 초조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사 흐름대로 1번 선지는 촉발해서 있었던 사건. 그 이후의 사건.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 3번 선지. 뭐 당연한 얘기인 거 읽어보면. 4번 선지. 그래, 넥타이 얘기도 있고. 자, 근데 정답은 당연히 5번이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요. 남성이고 여성이에요. 자, 성격을 잡아볼게.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DM을 보냈고 여자는 OK에서 만났어요. 근데 결국에는 얘가 사기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하지만 그 남자는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표현했고 결국 여자는 수용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됐어? 그럼 봐봐. 갈등 양상이 해소가 된다면 누구의 갈등 양상이 해소가 됐냐고. 여성과 남등 사이의 갈등 양상이 해소가 됐지. 맞잖아요. 하인은 계속해서 두들겨 패고 뺏어가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갈등 양상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있다가 그게 거절의 수용으로 가면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남자와 하인 사이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였다고. 그럼 정답 5번 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봐봐. 자, 이제 이런 게 여러분이 저랑 서사 장르의 작품들을 한 10작품, 20작품 같이 풀다 보면은 딱 잡힐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학교 내신 필기는 거의 뭐 문제 없이 이해가 되고 문제 없이 이해가 됐으니까 필기도 어렵잖아. 이렇게끔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쭉 해주시고 아마 필기 놓친 부분이 있을 건데 캡처해가지고 또 올려드릴게요. 영상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